혹시 아시나요? 신약 성경의 그 중심에 아주 깊은 모순을 품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무려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미스터리, 바로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문제인데요. 오늘 이 흥미진진한 수수께끼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이 화면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보세요. 한쪽에는 저자로 알려진 인물,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어부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요, 놀라울 정도로 세련되고 우아한 그리스어로 쓰인 그의 편지, 베드로전서가 있죠. 이 둘 도대체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편지의 언어가 대체 어느 정도로 뛰어나길래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건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많은 학자들이 베드로전서의 그리스어를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손에 꼽는 걸작이라고 평가합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문학적 수준은 히브리서나 사도행전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고요. 심지어 당대의 지식인이었던 사도 바울의 글보다도 문학적으로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평범한 어부가 이런 수준의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현대학계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명한 성서학자죠. 바트 어만 같은 분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른바 위조가설입니다. 어만 교수의 주장은 정말 단호해요.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게 아니라 누군가 베드로의 이름을 도용해서 쓴 고도로 정교한 위조품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가짜 편지라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그냥 위조로 사건이 끝난 것 같죠? 그런데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걸 뒤집어 버릴 만한 발견이 저 멀리 이집트의 뜨거운 모래 속에서 나타나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고대 세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비서, 그러니까 대필가가 아주 널리 쓰였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네, 바로 이 대필가가 오늘 미스터리의 열쇠입니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수천 통의 편지를 보니까요. 이 대필가를 고용하는 게 부자들만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사회 거의 모든 계층에서 아주 흔한 일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리고 이 대필가들의 역할도 아주 다양했어요. 그냥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 적기만 하는 필사자 수준부터 저자가 쓴 글의 문체나 표현을 훨씬 세련되게 다듬어주는 기여자, 그리고 심지어는 대략적인 지시만 받고 편지 전체를 알아서 써주는 창작자 수준까지 있었던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대필가가 그냥 타자수 같은 역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자의 생각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아주 실력 있는 작가, 즉 기여자 역할을 했다는 거죠. 거의 공동저자나 다름없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가설, 베드로가 대필가를 썼을 거라는 이 이론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이걸 가지고 바트 어만 같은 회의론자들이 제기하는 가장 날카로운 세 가지 반론을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 반론이 바로 이겁니다. 첫째, 그건 아주 예외적인 일이었다는 것. 둘째, 편지 자체가 너무 길고 복잡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대필가를 쓰면 그게 어떻게 베드로의 글이냐? 저작권이 넘어간다는 주장입니다. 자, 첫 번째 반론부터 볼까요? 어만 교수는 이런 전문 비서를 쓰는 건 최상류층 엘리트나 하는 일이었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실제로 발견된 증거들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평범한 군인이나 농부, 심지어 직업이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까지도 대필가의 도움을 받은 기록이 명백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엘리트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던 거죠. 다음, 편지의 길이와 복잡성 문제. 베드로전서가 어부가 쓰기엔 너무 길고 정교하다는 주장인데요. 여기 아주 강력한 반박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예요. 바울이 터티오라는 대필가의 도움을 받아서 쓴 걸로 알려져 있는데 단어 수가 무려 7,000개가 넘습니다. 베드로전서보다 4배나 길죠. 하지만 그 누구도 로마서의 저자가 바울이 아니라고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지의 길이가 위조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까다로운 문제, 저작권 문제입니다. 대필가가 글을 다듬었다면 그건 대필가의 글이지 어떻게 베드로의 글이냐는 거죠. 이 주장을 한 방에 반박할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역사가 요세푸스예요. 그는 자신의 대표작 유대전쟁사를 쓸 때 그리스어 문장을 다듬어줄 조력자들을 고용했다고 스스로 밝혔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유대 전쟁사의 저자가 요세푸스가 아니라고 하나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걸 보시면 고대의 저자 개념이 지금 우리와는 얼마나 달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저자는요, 물리적으로 펜을 들고 모든 단어를 쓴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이디어를 내고 내용을 지시하고 완성된 글을 검토한 뒤에 마지막으로 이건 내 글이 맞다고 인증하는 사람이 바로 저자였던 겁니다. 그럼 베드로전서에도 이런 인증의 흔적이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편지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인사말 있죠? 이게 바로 베드로가 대필가가 써온 편지를 다 읽어보고 좋아, 이제 내 편지다 라는 의미로 직접 자기 손으로 덧붙인 서명 같은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글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몇 단어 정도는 보고 벽겨 쓸 수 있었으니까요. 자, 이제 길었던 조사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대필가 가설이 베드로가 100% 이 편지를 썼다라고 증명해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썼을 리가 없으니 이건 위조다라는 극단적인 결론 말고도요. 글을 모르는 어부가 이렇게 세련된 편지의 저자가 될 수 있었던 역사적인 정황에 딱 들어맞는 아주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 2000년 된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저자란 과연 누구일까요?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아이디어를 펜으로 옮겨 적은 사람일까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